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도로공학 설계 강의를 하게 된 여러분들 공기철 교수입니다. 지금 이번 학기 도로공학은 여러분들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1주차 온라인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면 강의로 전환이 될지 또는 온라인 강의가 또 지속될지 그건 아직까지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 교재로 쓰는 것들은 지금 우리 최신 도로공학이라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책이고요. 교내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이 되는데 파워포인트 자료는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에 여러분들 파일 형태로 지금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셔서 강의를 듣는데 그 유인물 자료를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온라인 강의가 진행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면 강의가 진행돼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로공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로공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도로공학 부분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도로의 기하 구조와 교통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여러분들 뭐 포장 설계, 그 다음에 포장의 시공, 토공, 도로에 들어간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 점자에 대한 이제 도로 기하 구조나 교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이제 후자가 되는 어떤 우리가 하는 이제 토목 베이스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책도 지금 이 어느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쓰였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토목공학과에 있고 지금 있는 이 책도 제가 쓴 책인데 역시 이 부분도 앞에 기하 구조나 교통 부분은 지금 앞에 조금이죠. 많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한 요만큼 뒤에 이 후반부는 다 지금 어떤 포장이라든가 시공 이런 부분의 책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꼭 이걸 안 사시고 여러분들이 도로공학 책이 있으면 참조하시면 좋은데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교통이나 기하 구조보다는 뒤 후반부 이런 쪽이 강하게 쓰여진 책 이런 책을 여러분 구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학의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인 강의의 진행 순서는 여러분들 역시 도어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고요. 크게 본다면 처음에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것은 도로의 기본적인 개론, 그리고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이 부분을 전반부 2, 3주 정도 강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장에 대한 부분, 포장의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파트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후반부에서는 포장의 시공, 주로 여러분들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 시멘트 포장의 시공, 포장 밑에 있는 하구, 노상, 노체 이런 부분의 시공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 포장 유지 관리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도로 함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도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빔으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로 그러면 뭔지 이제 다 알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이제 특성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지금 내용은 도로공학의 기본적인 특성, 도로 교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주로 핵심적인 거는 포장 설계하고 시공 유지 관리 이쪽을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란 하면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도로란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비교적 큰 길하고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요? 지금 여기 빨간 걸로 이제 표현됐지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적인 도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편히 다닌다 하는 얘기는 안전한 걸 일단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너무 늦게 다니는 것도 편한 건 아니죠. 내가 빠른 시간에 가고 싶으니까. 어느 일정한 이동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뭐 차가 흔들려서도 좀 곤란한 거죠.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일반적인 구조물의 설계, 여러분들 뭐 지방고가를 하면서 뭐 기초라든가 뭐 토류 구조물 가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구조물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설계에 이제 붙는 게 뭐냐면 안전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괴시키려는 힘하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의 설계를 하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도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율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의 설계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얼마만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도로 설계 개념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의 기하 구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도로 포장 설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로 포장 설계를 한다면 포장 자체가 직접적으로 구조적으로 붕괴되는 일은 없죠. 물론 그런 붕괴를 유발하는 거는 어떤 포장 설계라기보다는 이 도로가 놓여 있는 그 지역의 지형 특성상 그 구조물이 붕괴되는 이거는 포장 설계랑은 좀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붕괴, 그러니까 여름에 홍수가 왔을 때 산사태를 통해서 도로의 일부분이 단절되는 이런 문제. 이거는 포장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도로에 있어서 어떤 포장적인 문제는 그런 안전율의 의미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몸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관점에서 설계 개념을 끌고 가는 거는 대단히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도적으로 도로 설계는 굉장히 다른 입장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로를 이제 처음 접한 게 이제 도로공사에 가서 도로교통연구원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 연구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도로공학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끝없이 의문이 든 게 그거예요. 자, 도로 설계를 하는데 왜 이때까지 했던 안전율의 개념 이런 것이 없이 끌고 가니까 도대체 도로 설계나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 설계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무너지냐 안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편하게 갈 수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설계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포장이 파손이 돼서 이게 불편해져요. 그러면 이거는 포장은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쓰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이제 포장체가 수명을 다해서 얘를 유지보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포장체 단면 두께를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무너질 거에 대비해서 설계의 이 두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 편한 거에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포장 설계에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비포장도로를 달린다고 하면 비포장도로 자체도 여러분들 중차량이나 승용차가 못 지나가리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포장이에요. 포장이 없는 거예요. 흙 위에 그냥 다녀도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지가 않죠. 불편합니다. 편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역할 중에서 상당히 저하된 역할을 가진 거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운송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차예요. 사람이 다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우리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이런 게 도로의 한 부분이 될 거고요. 차가 다니는 게 또 도로가 되겠죠. 자, 기차가 다니는 거는 우리가 철도,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 철길이 되는 거고요. 비행기가 다니는 거, 뭐 다른 탈 것이 다니는 건 또 다른 거기 됩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나 차들이 다닐 수 있게 어떻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게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검색 사이트에 찾은 건데 굉장히 정의를 누가 했는지 굉장히 나름대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도로의 역할은 어떤 게 있냐 하고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교통기능이 가장 주 기능이죠. 사람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차가 다닐 수 있게 일단 만들어주는 게 도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기능도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접속을 시켜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동 기능도 있고요. 해당 위치에 접근을 좋게 하기 위한 접근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기능이 있어요. 가로를 형성하고 방제, 공급 처리 시설의 공간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도로 밑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도로 밑에는 어떻게 돼요? 상수도관, 하수관 이런 각종 라이프라인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방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잘라서 이 블록과 이 블록을 띄워놓는 이런 방제적인 역할도 지금 하죠. 가로도 형성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공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의 역할을 본다면 공간 기능을 목적으로 도로를 세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 기능을 목적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고 부수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간 기능을 부수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로를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시구조를 형성하고요. 사람의 물자의 원활한 교류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뭐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 사회 기반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핵심이다. SOC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효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효과가 도로의 투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살펴볼 때 이런 게 이제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이제 큰 그림의 틀이 될 거고요. 사실은 도로를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도로가 나오면 일단은 땅값부터 오른다. 도로가 나오면 이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되겠다. 이거는 뭐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아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 이런 효과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들어가면서 이런 효과가 있느냐 이런 효과가 있기에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느냐 이것도 선후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지역과 B 지역의 도로를 아주 기간교통망을 형성하면 A 지역과 B 지역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런 교류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죠. 그런데 거꾸로 기존의 A 지역과 B 지역의 문화와 교류가 활발하면 이거에 따른 지금 운송 수단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도로의 필요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활발했기 때문에 도로가 또 필요하게 되고 도로를 놓음으로써 또 활발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후 관계가 조금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로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자, 도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합니다. 자, 우리 구조물들을요,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건축구조물 법률에 의합니다. 지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도로를 놓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밑에 있는 국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아주 강력한 이런 시스템적인 일반적인 규칙에 근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차는 지금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뭐 호주 뭐 이런 쪽은 좌측 통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차를 몰고 우측 이렇게 가면 역주행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로를 놓는데 오른쪽 차로가 이거 우측 통행이 아니고 좌측 통행을 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도로에 관련된 거는 전체 이 국가적으로 이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들을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법에 있는 큰 규정에 대한 거에 하위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 있고 도로시설 기준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규칙을 두고 있어요. 예, 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상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위에 헌법이 있는 거고요. 이 법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시행령이 있고 여기에 지금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측 차로를 간다. 이거 뭐 차로의 폭은 얼마로 할 거냐? 기본적인 최소 뭐 3m 이상,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건 얘기했지만 설계 기준 차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는 몇 m 이상, 도로의 지금 이 건축한 게 수직 폭은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기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도로라면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도로 표지에 대한 규격도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을 두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 유심히 살펴보면 국도 번호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한다? 고속도로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고 지방도로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글자 폰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나름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 집 가는 길 예쁘게 하트 모양 쳐갖고 우리 집 가는 길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법적인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도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에 정해진 틀에서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 어떤 뭐 국가적인 기준을 이렇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하게 되면 또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새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좋은 관계를 북한과 맺어서 북한의 이제 도로 건설에 뭔가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기준들이 북한과 우리가 약간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결돼야 할 하나의 과제점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도로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 또한 그러한 공공성에 맞춰서 엄격하게 법률로 딱 정해져 있다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법률적인 이런 기준 밑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적인 이제 이 표준 시방서라든가 뭐 설계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시공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 밑에 하위 기준으로는 지침, 무슨 지침, 무슨 편라, 무슨 요라, 표준도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도로 방지층 설계 지침 이런 것들은 하위 기준이에요. 하위 기준. 자, 이 상위에 설계 쪽에 있는 기준, 시공 쪽에 있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도로 설계 기준, 도로교 설계 기준, 그 다음에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이런 것들이 시공 기준과 설계 기준인데 지금 요것들이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이 설계에 대한 국가 기준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KDS, 그러니까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설계 기준을 도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로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도로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토공 다짐을 해요. 여기에 다짐하는 거나 다짐되는 기준이나 여러분들이 뭐 다른 댐을 할 때 다짐하는 이런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다 통일해서 국가 기준으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설계 기준 KDS, 그 다음에 시공 기준 KCS, 코리아 컨스트럭션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여기는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여기는 스탠다드고. 그래서
이 시공에 대한 기준, 시공에 대한 표준 기준, 설계에 대한 표준 기준을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국가 기준으로 이제 갖고 있고요. 요 두 개를 지금 우리가 국가 표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지금 기준센터 지금 국토부 안에 지금 이제 건설기술연구원 산하에 있는 기준센터에서 위탁받아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가 공통 기준인데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이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 기준으로 다 설정하기에는 이 디테일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즉시 대응해서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하위적인 개념입니다. 당연히요. 지금 이 상위 개념과 이런 개념, 이 하위 개념이 서로 상충되면 안 되죠. 상충되면 안 되는데 때에 따라 상충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우선하느냐? 상위 기준부터 우선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상위 기준에 일치되지 못하는 상위 기준을 쓴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국가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다 오픈 소스로 여러분들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가 기준이 다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한글판뿐만 아니라 뭐 상당 부분은 영문화 작업도 좀 끝나 있어서 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국가 기준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술자들이 접해서 쓰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이렇게 정비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로의 역사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도로는 언제 생겼느냐? 도로가 생긴 거는 정말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제쯤 오래됐느냐 하면 도로는 우리가 바퀴가 발명되면서 우리가 생겼다. 이게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바퀴가 생기면서 이제 이 도로가 우마차가 다니면서 이제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BC 3,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더하기 2000년 하면 얼마예요? 지금 5,500년, 뭐 거의 6,000년 정도 전에 지금 도로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오래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 BC 300년, 그럼 지금부터 한 2,500년 정도 전에 로마에서 도로가 있던 거는 다음과 같은 위에 판석은 구들장처럼 넓은 돌을 까서 한 겁니다. 이 위에 이제 우마차가 이제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배너에 보시면 있는 이런 것들이 쫙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12만 킬로에 달했다. 굉장히 긴 연장의 도로를 로마에서는 지금 뭐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일부는 아직도 쓰고 있는 이런 지금 도로도 아직도 현존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뭐 필사계공법, 이 마카담은 사람 이름이죠. 우리 마카담 롤라의 그 마카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져서 하는 이런 도로 형태도 띄게 되고요. 자, 이제 근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아스팔트 포장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형태의 포장 형태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끌고 온 게 뭐냐면 2000년대 초 정도에 이제 해당을 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초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쓴 거죠.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된 거,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됐다. 뭐 도로가 좀 왕을 막 형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런 시점 정도가 이제 아주 본격적인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로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는 좀 다른 슬라이드로 우리나라의 도로 역사를 조금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도로가 파손됐고요. 전후복구 사업이 있었고요. 이 여러분들 세대는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옛날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1차, 2차, 3차에서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워낙에 지금은 이제 발전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경부고속도로가 나아지면서 이게 철도 중심에서 도로 중심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시점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로 중심으로 이제 오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서 현재는
지금 국가의 기간교통망, 주로 이제 고속도로망이 되겠죠. 고속도로망이 거의 이제 완성이 돼 나가는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각각의 있는 이런 이 지자체 안에 있는 도심지의 도로도 있을 거고, 뭐 국도도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고속도로망은 다음처럼 7x9, 7 곱하기 9의 도로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망을 형성을 하고, 자, 남북축으로 7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형성을 하는 게 기본적인 지금 구성망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도 옛날 어떤 뭐 사진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더 돼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부산 쪽에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요 위로 부산 외곽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가서 지금 포항에 요 직전까지 돼 있고요. 포항영덕 여기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고속도로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쭉 가서 대구 지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자, 여기에 좀 가면 영천에서 구미, 영주, 상천에서 고속도로가 쭉 연결이 돼 있죠. 요게 지금 뭐냐면 아직 안 되고 있는 이런 좀 부분이고요. 저게 쭉 올라가면 뭐냐면 춘천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고 중앙고속도로고 요게 지금 뭐냐면 우리 중부내륙 고속도로 뭐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에 번호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요. 좌표를 이쪽에 이제 중심으로 붙여요. 이쪽에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X축, Y축을 따지고요. 그 도로를 자, 이쪽부터 짝수를 붙입니다. 이 짝수 번호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번 고속도로, 20번, 30번, 40번 고속도로 쭉 붙이고요. 세로축은 홀수로 붙여요. 그럼 홀수를 어떻게 붙이죠? 15번, 25번, 35번, 45번, 65번 에서 75번 돼야 되잖아요. 근데 75번이 아니고 여기가 65번이에요. 부산 울산고속도로가.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상징적인 도로가 하나가 있어요. 뭐 이건 누구라도 우리나라에 너무 상징적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만큼은 지금 뭐 이렇게 오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만큼은 얘는 1번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라고 지금 딱 무시합니다. 이거는 아마 번호 넘버링에 워낙에 상징적이고 워낙에 의미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넘버링에 약간 예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번호를 이렇게 붙이고요. 뭐 이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10, 20, 30, 40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도로 번호를 여기에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나라마다 좀 틀리고 여러분들 출구 번호도 순서적으로 XC죠. 고속도로 IC 나가는 번호도 1번, 2번, 3번 붙이기도 하고 거기에 시점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10km 떨어지면 10번, 25km 떨어지면 25번, 뭐 300km 떨어졌으면 3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순환도로는 요 뒤에 끝자리를 하나 더 붙여서 세 자리로 붙입니다. 세 자리로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도로의 구성망 계획은 7x9의 지금 이 구성망 계획이고, 자, 여러분들 이제 얼추 보시면, 얼추 대충, 많이 돼간다. 기간교통망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형성이 다 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간교통망 입장에서는요.